기다렸던 상용 로그 마지막 유형 2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남은 유형 2개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다시 지수로 컴백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지수로 컴백해서 오늘은 지수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수함수 자체도 어쨌든 중요한 친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 파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는 오늘은 62쪽에서부터 출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62쪽에서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릿수까지는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들. 그건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뼈에 아예 새기고 가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그거만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세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부터 나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주혜야, 잘 들어봐야 돼요. 밖에 창문을 보고 고독을 즐기면 안 돼요. 지각하지 말라니까 지각하고 자빠졌어. 아, 진짜. 왜 요즘 따라 나의 혈압을 올리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니, 아까 앞타임에 중딩 애들은 내가 항등식이라는 거 설명을 해주고 똑같은 걸 또다시 물어보니까 완전 제곱식이라 이러질 않나. 아, 혈압이 올리는 것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나의 혈압 올리는 것들이. 나는 아마 저혈압으로 죽진 않을 거예요. 무조건 초고혈압으로 죽을 거예요. 죽더라도. 자, 여기 보세요. 빨리빨리 해라. 빨리. 자, 우리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하나밖에 없어요. 레그 n 이렇게 주어졌던 친구는 무조건 소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아니면 불가능하다. 모든 로그들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랬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모든 로그들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정수와 어떤 일정한 소수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요 n을 우리는 정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여기는 아무런 정수나 다 와도 상관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 온다 그랬고,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소수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가 주의시킨 게 이거 하나죠. 그때 여기 있는 소수는 아무거나 와도 된다 아니면 소수는 분명히 제한이 있다? 제한이 있다 그랬던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소수는 분명한 제한이 있었다라는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줬죠? 그때 여기 있는 요 소수는 반드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소수는 첫 번째 누구랑 누구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치, 0과 1 사이에 들어가 있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소수는 반드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그랬냐면 양수가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소수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처리가 된다 그러면 반드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해라 그랬지. 거기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뭐만 확인을 했었냐면 사실 정수 부분 가지고 장난치는 것만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대표형 4번은 사실 3번형 좀 연결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3번형 좀 연결되는 것이 없는 전혀 완전히 딴판의 유형들인데, 다만 이거 자체를 이해하려면 얘네들을 좀 알고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로그들이 다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여기는 1번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는 1번 문제를 봤을 때 그냥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고 끝내세요. 여기는.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그냥 진짜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체크해주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잘 보셨을 때 지금부터 내가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잡아주고 싶은 표현. 여기 1번에서는 정수 부분이 1이고 그건 어쨌든 알겠는데 여기 밑줄 좀 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줄. 레그 n의 소수 부분과 레그 n 세제곱의 소수 부분이 서로 같다라는 사실 아니면 다르다라는 사실? 같다. 이 조건 밑줄을 다 그어주세요. 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약간 좀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얘네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것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체크해줘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2,
로그에 이거는 좀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로그의 소수 부분이 뭐한 경우냐면은 그때 여기 있는 두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주어져 있는 이 조건입니다. 이건 실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이고요. 이거는 대놓고 문제에서 깔아주니까 그냥 그대로 해석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생각을 해봐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상용 로그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상용 로그가 하나는 로그 A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걸 로그 B라고 했을 때 나는 얘네들을 어쨌든 우리가 소수로 표현을 해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정수 소수의 합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나타내준다 했을 때 우리는 누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있는 요 소수 부분이 아예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내가 지금부터 여기 있는 로그 A도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잡아주게 되는 그 정수와 나는 여기 있는 소수의 합으로 얘네들을 나타내봤고 여기 있는 요 B 또한 마찬가지 나는 여기 있는 정수와 소수의 합으로 나타내봤더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수와 소수의 합, 정수의 소수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봤더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가 아예 똑같다라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네, 아니요. 그치? 여기 소수가 아예 똑같다가 돼버린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수 부분 첫 번째를 잡아서 내가 그냥 얘를 정수 N1이라고 잡으면 여기 내가 소수가 알파가 붙었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 그냥 정수는 아무거나 붙었으니까 N2가 붙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 뒤에 붙어있는 소수가 똑같이 뭐가 돼버렸다는 사실. 알파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야. 그럼 너네가 생각을 해봐라. 어떤 로그 값이 소수로 주어졌을 때가 계산하기가 편한가요? 아니면 어떤 로그 값이 정수로 주어졌을 때가 계산하기가 편한가요? 정수로 줬을 때가 계산하기가 편하고 심지어 여기 뒤에 있는 소수 부분이 뭔지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얘가 알파라는 사실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선 얘네들 저기 뒤에 붙어있는 소수 부분을 살리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의미가 없고 쟤네들을 왠지 지워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정수가 돼버리니까 뭐야? 로그값 찾기가 되게 편해진다 이거거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들이 똑같았으니까 얘네들을 우리는 오히려 어쨌든 속어 대상으로 잡을 거니까 쟤네들을 지워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괜찮아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됐어? 네. 그러니까 얘네들의 속어 대상이 이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 그럼 이 친구가 속어 대상이라고 우리가 잡아줬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친구가 속어 대상이라고 했을 때 그럼 얘네들 지울 거야. 더하면 돼요? 빼면 돼요? 얘네들 지울 수 있는 방법은? 빼면 되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것에 대한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오히려 앞에 있었던 로그 A에서 뒤에 있었던 로그를 빼봤더니 오히려 뭐가 돼버렸냐면 정수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활용해 주시면은 로그 진수가 뭔지를 쉽게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정수일 때 우리가 진수를 나타내 주는 건 되게 쉬우니까요. 그래서 우린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했던 정답을 구합니다. 이게 1번에서 얘기해주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두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다 그랬으면 무조건 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를 없앤다.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면 돼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것까지 정리하시고 정리 다 했으면 펜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 내가 1번을 어떻게 푸는지를 보십시오.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 펜 내려놓고 1번을 어떻게 푸는지를 이제부터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요거는 그냥 이해하고 외워야 돼요. 요렇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푼다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야, 적어도 요거랑 요거는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서연아? 얘 봐봐. 저건 좀 너무하지 않았니? 중요한 거라고 적었으니까. 하여튼 아니 잘했다고 칭찬해주지 말라고. 칭찬을 왜 줘? 속 터져. 속 터져. 자, 정리 다 했나요?
자, 보시죠. 1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1번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봐.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1이다. 이건 어쨌든 나중에 범위를 찾는 데 쓰는 거니까 저건 최대한 마지막으로 미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저걸 최대한 마지막으로 미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원했던 거는 지금 여기 첫 번째 조건이 그냥 나는 이거야. 로그 n과 나는 여기 있는 로그 n 몇 제곱을 계산해 주는 게 그치 n 세제곱을 계산을 해줬을 때 얘네들의 소수 부분이 결국 뭐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라서 그치 얘네들이 같다라는 건 얘네들이 일치했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소수 부분이 아예 똑같았다라는 건 그 불평객이었던 여기 불편한 친구였던 소수 부분을 없애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 얘가 하나의 관건이 되겠습니다까지 얘기해 줄 수는 있겠죠. 됐나요?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 소수 부분이 같을 때는 그냥 무조건 로그를 더한다 아니면 뺀다. 빼. 그렇게 했을 때 정수가 되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소수 부분이 일치했다라는 것을 정수로 우리가 표현해주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정수로 나타내주기 위한 하나의 표현 수단으로서 로그를 뺍니다. 근데 로그는 웬만하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빼주면 되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나는 여기 있는 얘가 뒤에 있는 거 자체가 정리하면 여기 있는 제 지수 3은 내려오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지수 3 내려오면서 얘가 3 로그 그래서 뭐가 되냐면 n이 돼버리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3로그 n에서 여기 있는 로그 n을 결국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결론. 잘 들어?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큰 게 그나마 3로그 n이라고 하니까 3로그 n을 그냥 이렇게 먼저 앞에다가 잡아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3로그 n에서 결국 나는 여기 있는 로그 n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빼세요. 몇 로그 n이 되었을 때 그렇게 나오게 되는 몇 로그 n이 되었을 때 그치 여기서 나오게 되는 그 2로그 n이 되었을 때 그 2로그 n이 결국 뭐가 되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끝난다는 것? 그치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건 그거를 빼봤더니 걔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건 정수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여주면 돼요. 그럼 정수는 오히려 범위가 정해져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범위 찾는 거는 편하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를 찾는 건 편하잖아. 소수를 찾는 건 불편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정수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여주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면 돼요. 일단 이거를 먼저 만드시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어쨌든 정수인데 이게 누구와 누구 사이에 들어가 있는 정수입니까를 보여주는 게 2번이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들어가 있는 정수입니까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두 번째 그래서 내가 앞에서 내가 일단은 마지막에 쓰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이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얼마였습니다를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야 여기 줬잖아.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얼마 돼? 1이 돼. 그거를 여기다가 쓰겠다는 거예요. 그 로그 n의 범위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해되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설이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봐. 그럼 재민이 로그의 정수 부분이 1이래. 그럼 얘 소수로 표현하면은 몇 점 몇 몇몇이라는 소리라? 0점 몇 몇몇이야? 정수 부분이 1인데? 2점 몇 몇몇 1점 몇 몇몇 잘 생각해봐. 0점 몇 몇몇, 1점 몇 몇몇, 2점 몇 몇몇 중에 하나야. 뭐야? 1이요. 그래 1점 몇 몇몇이겠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1점 뭐시기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럼 얘 범위를 우리가 정해줄 수 있잖아. 그럼 다시 그럼 여기 있는 얘 1점 뭐시기는 적어도 홍선이 몇과 몇 사이에요? 2랑 3 1점 뭐시기가 2랑 3이야? 루트가 왜 나와? 루트 필요 없어요. 그냥 정수로만 생각해봐. 얘 그러면 1점 뭐뭐래. 그럼 얘가 일단 누구보다 크거나 같겠냐고? 1보다 크겠지. 누구보다 작겠냐고? 2보다 작겠지. 끝.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 있는 요 1점 뭐뭐뭐라는 사실에 의해서 얘가 로그가 이런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즉 범위를 저렇게 만족합니다를 보여주게 되면 그럼 나는 여기에 2배를 해서 만들어낸 여기 있는 똑같은 이 로그 n이라고 주어졌던 친구도 그럼 나는 여기에 똑같은 범위를 만족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가 끝이니까 그럼 난 실제로 여기 이렇게 똑같이 다 몇 배 해주면 되냐면 2배 해주면 돼. 맞죠? 그럼 얘를 2배 해주게 되면 얘도 2배, 얘도 2배가 되면서 여기는 그래서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여기는 2가 될 거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될 거예요?
4 안에 들어가 있는 뭐를 찾아달라는 소리가 되었냐면 정수를 찾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로그 n이라는 것 자체는 어차피 우리가 정수라고 우리가 확정을 박았잖아. 괜찮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서 정수로 박아놨으니까 그럼 나는 지금부터 저 범위를 만족해주는 정수를 읽어주면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저 범위를 만족해주는 정수를 읽어주는 게 정답. 따라서 나는 여기 있는 이 로그 n이라고 주어졌던 친구가 그래서 첫 번째는 얼마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치? 저기 가장 작은 정수가 2니까 2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저 범위 만족해주는 두 번째 정수.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이 로그 n이 얼마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치? 3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3이어도 상관은 없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됐지 여기까지는? 동의됐지?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로그를 이용해서 진수를 찾아주는 게 목표라면 앞에 붙어있는 요 꼬다리 같은 거는 애초에 오른쪽으로 넘기고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는 오른쪽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그래서 내가 찾게 되는 여기는 로그 n을 여기도 마찬가지 로그 n을 구해줄 수가 있게 되겠고 그럼 얘네들이 될 수 있는 값들은 다 이미 보여줬다시피 첫 번째 거는 2를 2로 나눈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2를 2로 나누면 됩니다. 얼마야? 그래서 첫 번째 건 얼마? 그래서 얘는 1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두 번째는 몇 분의 몇이 돼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3분의 2예요. 그치 2분의 3이 돼도 상관은 없는 거고 어차피 로그로 똑같이 맞췄을 때 진수를 찾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첫 번째 건 대놓고 나왔죠. 1이 되게 하는 로그 n. 여기서 n은 얼마일까요? 그래서 첫 번째 답은 야! 로그 값이 1이야. 그러면 로그 값이 1이 된다는 거 밑과 진수가 서로 뭐 했다는 소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가 얼마니까? 그러니까 얘도 얼마야? 이렇게 되는 게 1번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답은 10이거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 번째 값은요. 이거 찾는 건 어렵지. 그럼 요걸 찾는 거 어려우니까 이때 가져오는 게 뭐를 가져오면 되는 거야? 이 밑에 거를 가져오려면 이거 뭘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답? 황등식. 항등식은 맞아요. 근데 그 항등식 중에서도 이거 이 로그에서 진수를 구하는 가장 좋은 식이 있지. 그게 바로 뭐로 되돌리면 돼 이거? 변형. 변형하면 되지. 뭐로? 상용형. 로그. 이게 이미 로그인데? 로그 말고 소수. 나경이 뭐로 되돌리면 돼요? 정수. 영수. 나경이 뭐로 되돌리면 돼 이거? 1. 나경이가 몇 명이야? 우리 반에 나경이가 도대체 몇 명이야? 차연아 뭐로 되돌리면 돼? 조야 뭐로 되돌리면 돼? 지수로 되돌리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로그 정의하면서 이거 지수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됐죠? 잘 들어봐. 그래서 여기 진수 찾기 위해서 우린 얘네들을 지수로 다시 한 번 더 되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즉 여기 밑이 10이었기 때문에 잘 들어. 그래서 내가 찾고자 했던 여기 있는 밑은 10으로 잡았을 때 지수가 나는 2분의 3제곱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때 나오게 되는 게 진수 계산 결과 n입니다. 이거 풀어주게 되면 정답 끝나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실제로 뭐야? 두 번째 n은 10의 2분의 3제곱이고 이건 어차피 양수니까 이것도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기할까? 정답 몇 개란 소리야? 2개고 얘네 둘 다 대비고 여기 밑에 거 답에는요 이거 아마 루트로 표현이 됐을 건데 루트로 표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2개로 맞춰주면 됩니다. 이거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먼저 준비 시작. 얘 1번 먼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갔다
이 정도만 하시고 2번 보시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해는 하고 오셔야 돼요. 목표는 하나예요. 이 문제들을 푸는 것에 있어서의 목표는 딱 하나. 그럼 뭐 만드는 거냐면 정수 만드는 거야. 소수 부분을 어떻게든 죽여가지고 정수 부분을 만드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야 범위 내에서 그 범위를 만족해주는 숫자를 찾기가 편하기 때문에 무조건 목표는 정수를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 그 풀이가 지금 여기 1번 풀이가 그 풀이에요. 정수를 만들어서 간다요. 알겠지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대답이 시원찮은데. 됐어?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야, 2번은 그나마 대놓고 줬어. 나나나나냐 하는 게 있는데, 여기 2번은 그냥 대놓고 준 게 있거든요. 그냥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대놓고 밑줄 그어봐. n의 범위가 1과 14이다. 그건 알바 아니고 밑줄. 나는 여기 있는 로그 n의 소수 부분과 로그 n제곱의 소수 부분의 합을 구했더니 얼마가 되었다? 1이 되었다. 동그라미 칠 건 1입니다. 1 동그라미 치시고, 그럼 1 밑에다가 적어줘야죠. 그럼 1은 소수가 됐대요? 아니면 정수가 됐대요? 오히려 더했더니 정수가 됐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정수가 됐대요. 다시 얘기해 보자면 나는 여기 2번에서 내가 표현을 그대로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이렇게까지만 표시하고 나를 보세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저기까지만 표시하고 나를 보게 되면 내가 2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야. 로그 n이 있었대.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로그 n제곱이 있었대. 그랬을 때 얘네들의 각각의 소수 부분이 생겼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지금부터 소수 부분을 잡았을 때 내가 여기 소수 부분을 알파 1이라고 잡고 얘 소수 부분을 알파 2라고 잡는데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소수 부분 두 개를 더했대. 얼마가 됐대? 1이 됐대. 그럼 다시 소수 부분들끼리 더했더니 1이라는 하나의 정수가 됐대. 그럼 이거를 다시 얘기하자면 더했더니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요 두 개의 로그를 더했더니 이 로그 두 개를 더하니까 소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소수가 죽은 거예요? 소수가 죽었대요. 그쵸? 이 얘기잖아. 소수 부분들끼리 더한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본질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로그들끼리 더한 거랑 같은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본질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자 했던 그 두 개의 로그를 더했대. 그랬더니 얘가 지금부터 소수 부분이 죽었다라는 거니까 그럼 나는 얘네들을 더해서 만들어낸 게 결국 정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줘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더한 게 정수가 됐대. 난 자신 있어! 된 거예요. 난 자신 있어! 이렇게 된 거야. 뭐가 자신 있는 거야? 우리가 원했던 게 된 거야. 정수로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끝났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정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그냥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해준 게 정수가 돼버렸으니까 그럼 이쪽에서 우리가 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잡아주고 있었던 나는 여기 있었던 요 로그랑 얘도 이 내려와서 정리할 수 있게 되면서 만들어낸 나는 여기 있는 이 로그 n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계산한 몇 로그 n을 만들어주었을 때요. 다 같이 얘기해봐. 몇 로그 n이 되었을 때요. 3로그 n이 되었더니 그 3로그 n이 결국 우리는 정수밖에 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얘가 정수라는 걸 이용해서 똑같이 범위를 만족해주는 로그를 찾아주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되는 거겠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정수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 있는 2번부터는 어쨌든 푸는 방법이 똑같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2번부터는 푸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이제부터는 같이 들어가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표현이 두 가지 표현밖에 없는 거예요. 더해서 정수가 됐다거나 소수 부분이 같다거나. 근데 얘네들은 둘 다 뭐 만들어주는 게 목표냐면 소수 부분 어쨌든 날려버리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소수를 없애야 돼. 알겠지 지우야? 알겠지? 그러니까 소수를 어쨌든 없애야 돼요. 앞에 것도 소수를 없애는 거에 초점 맞췄고 두 번째 것도 소수 없애는 데에 초점 맞췄습니다. 그렇게 놓고 문제를 답 내시면 됩니다. 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설명 됐어? 오케이? 자, 낙용이 됐죠? 재미됐어?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그럼 봐. 내가 가지고 있었던 n은 문제에서 얘기했습니다. 몇과 몇 사이라고요? 1과 10 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리가 원했던 건 로그를 붙인 거죠. 그럼 나는 여기에 로그를 주게 되는 그 순간 여기 있었던 애한테도 로그를 여기 있었던 애한테도 로그를 줄 수가 있게 되겠죠.
됐나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는 로그 1입니다. 얼마가 돼버렸어요? 얘는 0이 돼버렸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얘는 로그 10이니까 얼마가 돼버렸는데? 1이 돼버렸는데.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지금 또 정수라고 판단된 거는 여기 있는 로그 n입니까? 아니면 로그 n에 3을 곱한 친구입니까? 3을 곱했으니까 그럼 여기에다가도 3을 주게 되면은 여기는 어차피 곱하나마나 그럼 여기 있는 3을 곱해주는 것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 1에다가 3을 곱하니까 여기 거는 그래서 얼마가 되면서? 3이 되면서 그럼 끝났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3 로그 n이라고 주어졌던 친구는 결론 0과 누구 사이에 있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얘기해주면 되냐면 3 사이에 있는. 근데 여기 3 로그 n은 정수라고 우리가 이미 깔고 시작을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뭐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3 로그 n이 된 거야? 1이라는 정수가 우리가 원했던 정답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이제 답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자 했던 여기는 3 로그 n이라고 주어졌던 친구가 그래 첫 번째로는 0과 3 사이에 들어가 있는 정수 1이 될 수 있는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아주게 되는 난 여기는 3 로그 n이 이번에 0과 3 사이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정수 1 말고 누가 있기 때문에 2여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2가 된 것이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로그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n을 구하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양변을 다 3으로 나눠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나는 여기 있었던 로그 n이 그래서 첫 번째는 3분의 1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 잡아주게 되는 로그 n 또한 3으로 나눠주면서 나오게 되는 3분의 2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그 순간 끝났네. 왜? n을 구할 거야. 뭐로 다시 되돌리는 작업을 해야 돼? 지수. 그러니까 진수 n을 구하는 것 자체가 미체 우리는 거듭 제곱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쵸? 그래서 첫 번째 답 이거. 됐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두 번째 답은? 예. 돌리면 n은 10에 몇 분의 몇 제곱이 됩니까? 3분의 2제곱이 되었죠. 끝. 이게 답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수 찾아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세요. 여기 하면은 끝난 겁니다. 정리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넉 하시고 여기 문제를 보게 되면 이 문제는 솔직히 몇 번 컷 하셔야 된다. 이 문제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실제로. 많이 나오죠. 그럼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몇 분 컷 하셔야 돼요?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몇 분 컷 하셔야 됩니까? 이 문제는요. 몇 분 컷? 요거요? 1분 컷 하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이거는 여기 위에다가 저거만 줍고 넘어가시면 좋겠는데 아마 이번 중간고사 말고는 이게 나올 일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중간고사 때 나오고 기말고사 때 저렇게 실생활로 나오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특히 지금 저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 있어요. 예제로 지금 현재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내면 이상하긴 해요. 물론 대부분 수능에서 안 나오니까 지금까지는 수능에서 안 나왔으니까 다루기는 하되 시험 문제 안 내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는데요. 모르잖아요. 너네 때부터는 수능이 또 바뀌니까. 예시문항 나왔는데 예시문항까지는 아직까지는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예시문항에 있는 거를 개무시하고 내는 게 수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갑자기 내버리게 되면 올해 6월에 기억, 니은, 디귿이랑 빈칸 문제 부활했듯이 작년에 내가 작년에 이거 부활했거든. 이거. 그리고 이렇게 빈칸 뚫어놓고 이 빈칸 맞추는 거. 그거 부활했거든. 이거 부활하고 선인고랑 인화요거는 당장 이거 냈잖아. 저것도 내고. 수능에서 저거 부활하자마자 바로 냈잖아. 근데 올해 6월에서 갑자기 이거 부활해버리잖아요? 그럼 니네 나와요. 100% 나와요. 그래서 저거 부활 안 하시길 빌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너네가 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니까 대비는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잘 보세요. 지우야, 잘 봐야 돼,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얘는 그래서 잘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되게 쉬운 유형입니다.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 틀리시면 안 되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보시죠. 이 문제는요, 뭐만 잘하면 된다 그랬냐면은 여기 해시태그 하나만 딱 따라주고 넘어갑니다. 바로 뭐만 잘하면 되냐면 정리해놔. 얘는 정보 처리만 잘하시면 돼요. 정보 처리를 잘하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문자가 가리키는 게 뭔지를 확인해서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보 처리하라는 거 그냥 진짜 문자가 가리키는 거를 대입해주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가 가리키는 것 그거를 찾아요. 그래서 문자가 가리키는 것을 찾아서 그걸 그대로 뭐 해주면 되냐면 대입한다. 끝! 그러면 식이 나온다. 끝! 그러면 정답 나온다. 이렇게 된 거야. 계산할 게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딱 잡아주시면서 여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이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읽었을 때 첫 번째로는 C를 알려줬네요. 다 같이 얘기해봐. C는 그냥 공기 중에 뭐예요? 농도야, 농도.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뭐 농도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다 C 자리에다 넣으세요. 이런 얘기가 된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I는 줬죠. I가 뭐야? 그치? 나 아니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뭐 미안해. I 나. 뭐 I 나. 뭐 앞에 3자 찍었다. 왜?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볼게요. 아, 진짜. 아니, 드립에 좀 우선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여기 보세요. 아니, 드립에 좀 우선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왼수들아. 자, 그래서 여기, 아이가, 여기 냄새죠, 냄새.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냄새 세 개를 잡아서, 아이. 이렇게 잡았을 때 관계식 나오는데요.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그래서 나는 첫 번째, 나는 지금부터 첫 번째로 나는 농도를 구하래요. 근데 그 농도는 뭔지 모르겠는데 냄새 세기가 얼마일 때 농도를 구하래요? 6일 때. 그럼 여기 I가 6이라고 주어져 있는 식. 그럼 나는 농도는 몰라서 C1으로 잡고 여기 있는 냄새는 6으로 잡았을 때.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기 있는 6에 대한 우리는 관계식 하나 만들 수 있을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6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나는 여기 있는 3분의 2, 나는 여기 있는 5 잡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로그 A, C 대신에 우리는 C1이 들어와요. 그대로 나는 C1이 들어오고 나는 거기에 1을 빼준 거, 거기에 우린 더하기 K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두 번째로 잡아줘야 되는 거는 그 농도를 또 찾아달랍니다. 그래서 그 농도가 뭔진 모르겠는데 이번에 냄새 세기가 얼마일 때의 농도를 찾아달래요? 1일 때. 그러니까 나는 냄새 세기가 1. 이렇게 잡아주면 되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그래서 냄새 세기 1은 그때 내가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3분의 난 여기는 5 괄호에 나는 여기 로그 들어오고 똑같이 이번에 농도가 C2인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거기에 우리는 1을 빼준 거 거기에 똑같이 K를 더해주면서 만들어주게 되는 친구를 비교를 하라는 거고 그때 우리가 원했던 거는 관계 즉 여기는 C1과 C2 사이의 관계를 봐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인 거예요. 그럼 적어도 얘가 몇 배가 몇 천 배를 곱해라 아니면은 몇 만 배를 나눠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로그를 한쪽으로 맞춰주는 게 좋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지금부터 여기서 이렇게 식 두 개를 보는 순간 우리가 원했던 건 여기는 몇 배라는 조건 때문에 왠지 로그 연산이 필요할 것 같아.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네 로그 연산하려면 더하기 빼기밖에 안 되잖아. 어차피 밑은 똑같으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런데 여기서 불청객이 있죠. C와 C2만 우리가 문자로 인정을 하는데 누가 불청객이 있으니까. 그럼 K를 살려야 돼? 아니면 죽여야 돼? 그래서 더할 거야? 뺄 거야? 둘을? 그래서 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들을 빼버리게 되면 그래서 나는 저기 6 빼기 1에서 만들어내게 된 5는 결국 내가 여기 있는 요렇게 3분의 그래서 나는 여기는 5로 묶어도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있었던 얘가 로그 C1에서 로그 C2를 뺀 것만 남게 됩니다. 마이너스 1도 빼니까 사라지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5분의 3을 곱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그래서 내가 찾고자 했던 나는 여기는 로그 C1 빼기 로그 C2를 구한 게 결국 나는 여기 있는 5분의 3을 5에다가 곱해주게 되면서 얘가 3이 돼버렸네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우리는 앞에 연산 가능하니까 따라서 우리는 빼기에 의해서 진수들을 나누기로 바꿔줘도 상관없을 거고 그래서 진수 나누기로 가다 보니까 그래 난 여기는 C2분의 C1이 돼버린 거야.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잡아준 게 얼마가 되었냐면은 3 이렇게 된 거예요. 끝났네. 왜? 요것만 찾으면 되는데 3은 로그를 씌우면 로그 얼마가 돼요? 3은 로그 얼마예요? 그래 10의 세제곱 얼마야 그게? 1000 끝. 그러니까 C2분의 C1은 1000이었습니다. 이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다 됐어요? 여기까지? 다 됐어요? 그래서 결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는 C2분의 C1을 구한 게 1000이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자 했던 C1은 내가 찾고자 했던 C2에다가 1000만 곱해주면 되니까. 그럼 우리가 원했던 농도는 C1이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C1은 1일 때의 농도 C2의 몇 배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몇 배예요? 1000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배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1000배.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답은 1000배고 여기 있는 얘네들을 쓰는 건 식을 우리 문자에다 대입해서 만들어준 다음에 로그 연산 더하기 빼기를 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거 원하는 거 찾는 거는 여러분들 조건에 맞게 쓰시기만 하면 돼요. 22분까지 쉬었다 갈게요. 됐죠? 쉬었다가 쉬는 시간 갖고 바로 지수 함수하겠습니다. 응.
내 편이야? 하늘은 내 편이었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하늘은 내 편이었어요. 69쪽 가보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오늘은 이제 지수함수라는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합니다. 수능에서 춘킬러 무조건 개빡센 주제로 나오는 건 여기입니다.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무조건 어려울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기초적인 걸 하고 있을 텐데 기초적인 거를 할 때 확실하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어디까지밖에 안 나갈 거냐면 여기 얘까지만 나가겠습니다. 운 좋으면 여기까지 가고요. 여기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아마 여기에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은. 됐니? 근데 내가 이래도 돼. 다음 시간이 어차피 최대 최소인데 최대 최소야 내용이 별게 없거든요. 최대 최소에도 뭐 내용이 별거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설명할 거고 지수함수라는 게 어떻게 생겨먹은 앤지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럼 너네 생각해봐. 잘 들어봐. 앞에 봐. 함수에 되게 기초적인 거부터 하자. 자, 니네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를 떠올려봐. 그럼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라는 거는 즉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펑션이라고 얘기하는 요 친구는 결국 문자 누구랑 문자 누구 사이의 관계식을 얘기해 주는 게 함수예요. XY.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Y는 빨리 대답해야 빨리 끝나겠죠. 내가 오늘 정해진 게 있다 그랬잖아. 참고로 여기 파트는 내가 숙제 종이도 안 줬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시간에 최대 최소랑 같이 묶어서 주려고. 됐나요? 왜냐? 최대 최소가 문제가 없어서요. 그래서 여기 이런 잡아줬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목 안 아프세요? 아파요. 물 드시고. 아, 나는 있어요. 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잡아줬을 때 이 친구가 결국 X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나는 여기 있는 X에 대한 식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만약에 이 친구 name이 my name is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my name이 만약에 1차 함수였대. 첫 번째. 그럼 얘가 1차 함수라고 했으면 여기 뒤에 붙어있는 게 몇 차식인가? 1차 함수였으면 1차식이야. 다시.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 배웠어요. 그럼 2차 함수라고 했으면 나는 뒤에 붙어있는 x에 대한 식이 몇 차식이기만 하면 돼? 2차식이기만 하면 돼. 야, 그러면은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딱 붙여서 가봐. 그럼 지수함수라는 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지수함수라는 건 그냥 여기 뒤에 붙어있는 게 목골로 돼 있기만 하면 얘는 지수함수야? 그럼 지수로 돼 있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지수함수는 얘 뒤에 있는 게 지수야. 즉 어떤 거냐면 이렇게 y는 동그라미 7갓 a의 x제곱식으로 지수 자리에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서 나는 여기 있는 밑의 숫자에 따라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함수. 이걸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수함수는요 밑줄 그어주시고 꼭 기억해줘야 되는 거 우리는 어떤 경우인 경우만 생각하냐면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는 양수인 경우만 생각합니다. 왜냐? 음수로 가게 되면 어떤 게 인정이 되냐면 이 친구가 인정이 돼버려요. 마이너스 이런 친구가 되는데 마이너스 이런 게 되는 순간 우왕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함수가 너무 왔다 갔다 거려. 그러니까 함수가 정확하게 그려지지 못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이너스라는 영향을 안 받게 해주는 게 지금부터 나의 목표라서 그래서 첫 번째로 연결을 지켜줘야 되는 거는 지수함수에서의 밑. 즉 우리 저기서 A라고 잡아주게 되는 경우는 그래서 별표를 꼭 쳐주세요. 양수인 경우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양수 내에서 유일하게 지수에 영향을 안 받는 친구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니까? 1은 무조건 지수에 영향을 안 받고 무조건 1이지. 그러니까 거기 있는 1이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얘는 상수함수가 돼버린단 말이야. y는 1이라는 상수함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건 지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뭐인 경우도 제외를 한다라는 거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냐면 밑줄 그래서 a가 1인 경우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가 돼 있으니까 지수함수가 아니다. 즉 옆에다가 적어줄 거는 a가 1이 될 수도 없습니다. 라는 것도 같이 좀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함수는 무조건 y는 지수의 형태로 돼 있는데 그때 그 지수에서 밑은 양수인 경우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중에서도 1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형태로 돼 있기만 하면 다 우린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부터 좀 잘 봐야 되는 것들이 생겨요. 됐습니까? 지금 형태는 이해가 되셨죠? 지금 형태는 이해가 되지? 이해되죠?
그럼 나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럼 지수함수 그래프의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는데 솔직히 그래프의 모양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일단은 직관적으로 먼저 이해를 시킨 다음에 그래프의 모양을 인정을 시킬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직관적으로 먼저 좀 인정을 시킬 테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그때 내가 지금부터 여기에서 잡아줬을 때 지금부터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런 거야. 제일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예 하나만 들어서 볼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첫 번째로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봤는데 그 첫 번째가 나가 만약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일 만만하게 숫자 2니까 그냥 하나는 2의 x제곱이라고 합시다. 괜찮아요? 그럼 나는 이거를 그래프를 그릴 거고 어차피 그래프에 영향을 주는 건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치수 x입니다. 여기까지 인정하나요? 괜찮아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x라는 애는 사실상 지수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지수 자리에 있는 애는 다 이미 어디까지 우리가 이미 다 인정을 해버렸나요? 우리 뭐까지 인정을 했어요? 지수 올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 올 수 있다 그랬어 내가. 그래 다 올 제한사항이 없다고. 그럼 나는 어느 범위까지 확장을 해줬다라는 거야? 아니 벌써부터 까먹으면 안 돼. 벌써 양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숫자나 다 와도 된다 그랬지. 근데 우리 좌표 평면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숫자들은 실수입니까? 아니면 허수까지 다 표현이 됩니까? 실수만 다 표현이 되죠. 허수는 표현이 안 되지. 맞나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여기는 x 이렇게 잡아줬을 때 x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 다시 x는 실수 전체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지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모든 애들은 다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까지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x를 결정해주는 그 지수를 결정해주는 게 바로 누구냐면 우리 그 x값이 동그라미 칠 건 정의역이었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밑줄을 그어주셔야 돼요. 정의역은 그래서 x값이고 x는 지수인데 지수는 우리가 이미 실수까지 확장을 했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는 실수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얘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x에서 뭔가 걸렸습니다.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즉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정의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끝. 다 와요. 근데 잘 여기까지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있는 2의 x제곱을 예를 들어서 볼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아무거나 와도 된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 올 수 있대? 그럼 마이너스도 올 수 있고 플러스도 올 수 있네?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맞아요? 그래 여기까지는 일단 다 인정이 됐습니다. 됐죠? 그럼 잘 생각해봐라. 내가 이거 두 가지로 나눠서 볼게. 그때 우리 지수가 첫 번째는 마이너스여도 되고 두 번째는 0이어도 되고 플러스여도 되니까 그럼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보자 이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린 0인 경우는 이미 알아요. 얘는 그냥 2의 0제곱이야. 얼마야? 0제곱인데? 이거 1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0제곱 무조건 1이라는 사실을 기준으로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플러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2의 1제곱, 2의 2제곱, 뭐 2의 5제곱, 뭐 2의 3분의 8제곱 뭐 이딴 거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딴 거 다 들어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확장을 해줄 수 있는 건 점점 얘는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곱해지는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야. 근데 걔가 지금 이제 곱해지는 숫자가 지금 이제 분자 쪽에서 많아지고 있죠. 그럼 얘는 점점 숫자가 커지고 있나요? 아니면 작아지고 있나요?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나요? 작아지고 있나요? 여기 있는 플러스 지수 쪽에서는 보면은 숫자가 점점 위에 올라가 있는 지수가 점점 커지고 있어. 그럼 숫자가 점점 더 많아져? 아니면 적어져? 숫자가 점점 커져? 아니면 작아져요? 커지고 있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플러스 지수 쪽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잡아줄 수 있는 건 그 플러스일 때는 밑이 만약에 1보다 큰, 즉 2, 3 이런 애들이 오게 되었을 때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밑이 현재 첫 번째로 주어지게 되는 요 2를 우리가 가분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이 가분수가 오게 되면 플러스 지수 쪽에서는 무조건 분자가 더 큰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현재 지수의 숫자가 커질수록 실제 나오게 되는 함수값도 우리가 유도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 함수값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는 소리 아니면 작아지고 있다는 소리야? 점점 커지고 있죠. 그쵸?
우리가 비교해 볼 건 2의 제곱과 2의 5제곱을 비교해 봤을 때는 2의 5제곱이 좀 더 크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가 커질수록 y도 똑같이 커지고 있는 관계가 돼요. 라고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이너스일 때를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게 되는 순간 얘는 현재 2분의 1의 네모제곱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순간 얘가 마이너스 영향 받으면 그 순간부터 얘가 진분수가 돼버리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진분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진분수에서는 점점 여기 있는 요 숫자들을 더 키우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점점 더 왼쪽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이너스는 숫자가 더 커진다. 즉 다시 하면 절대값이 더 커진다는 건 더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점점 왼쪽으로 보내봐. 그럼 밑에 숫자만 점점 커질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점점 계속 커지고 있나요? 아니면 작아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과 1024분의 1을 비교해 보면은 얘는 그냥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를 절반으로 쪼개라는 소리고 얘는 1024개로 쪼갠 거 중에 하나예요. 그럼 누가 더 많아? 앞에 거랑 뒤에 거 중에서? 무조건 더 많지 얘가. 맞나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1024분의 1이랑 예를 들어가지고 2의 20제곱분의 1이야. 그럼 얘는 2의 10제곱개로 쪼갠 다음에 하나를 구하라는 거고 얘는 2를 20개 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하나를 구하라는 거야. 누가 더 커져요?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2의 10제곱과 2의 20제곱분의 1 중에서는? 이게 더 크잖아. 다시. 그러니까 숫자가 점점 작아질수록 즉 0에 가까워질수록 얘가 숫자가 더 커지는 거고 얘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는 더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건 확인해 줄 수가 있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이 절대값이 커질수록 오히려 함수값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냐면은 그 함수값이 오히려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대.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 있게 돼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아무리 작게 만들어도 얘가 0이랑 한없이 가까워지기는 할 뿐 0은 되나요? 아무리 얘를 뭐 무한대로 보내버려가지고 엄청나게 빼짜짜짜짜짜 한다 하더라도 얘는 계속 양수거듭 제곱을 하기 때문에 0이 나오진 않아요. 0이랑 하염없이 가깝게 붙어버릴 뿐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0이랑 하염없이 가깝게 붙어버릴 뿐 0이 되지는 못했다라는 게 여기서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다시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 절대값이 커질수록 함수값이 작아진다. 다시 그럼 절대값이 작을수록 함수값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0이랑 가까워질수록 함수값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하염없이 작게 만들어버려도 얘는 절대 0이 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돼. 그럼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인정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모양이 나올 거냐면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토대로 봤을 때 잘 들어. 지금부터 딱 이 결과를 그래서 기억을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려주게 되면은 결국 뭐야? 절대값이 작을수록 함수값 점점 작아진대. 하지만 0이 되지는 못한대. 0이랑 겁나 가까워질 뿐이래. 그러면 뭐야?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는 친구에서부터 괜찮아요? 내가 니네를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죠? 그쵸? 확실히 지금 현재 보이죠? 나를 매스매티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자, 그럼 뭐야? 여기에서부터 점점 이제 얘가 0이랑 가까워지는 게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함수값은 반대로 커지고 있는 중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왕 해서 올라가.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 팍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 팍 올려. 이게 지수함수 그래프 모양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이 친구는 바로 나오죠. x가 커질수록 y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그치? x가 커진다는 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y가 계속 위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함수를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는 순간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x가 커질수록 함수값 y도 똑같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 이렇게 되는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얘가 어떤 가장 작은 범위를 잡아주기만 하면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왜? 얘가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게 아니잖아.
어디를 못 지나가고 있냐면은 지금 여기 있는 요 x축이라는 요 y가 0이 되는 순간, 즉 지수가 0이 되는 순간은 영원히 못 지나가고 있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선이 현재 지날 수 없는 38선이 된 거야. 그럼 니네 유리함수에서 배웠잖아. 이렇게 지날 수 없는 선, 이 선을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 이게 점, 근, 선이라고 그랬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x축이라고 주어져 있는 y가 0이라고 주어졌던 요 부분이 바로 얘가 절대 지날 수 없는 38선 같은 친구 점근선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야? y 값이 제한이 돼버린 거예요. 점근선이 생겨버렸으니까. 그래서 y 값 자체로 얘가 그려진 부분을 봤더니 어디냐면 위로 올라가 있는 부분만 얘기해. 그쵸? 근데 0보다 큰 쪽만 얘기하지 0보다 작은 쪽을 얘기하진 않아. 0이 되는 순간도 얘기하진 않아. 하지만 0이랑 하염없이 가까워지는 순간까지는 얘기를 해. 끝났죠. 그래서 뭐야? 치역이 제한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치역이 제한이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밑줄 칠 거는 양의 실수 전체라고 얘기를 하는 요 치역의 범위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 밑줄 긋고 옆에다가 적어주면 돼요. 그 양의 실수 전체, 이게 사실은 제한이 됐다라는 거고, 그때 그 제한이 되는 거의 기준이 바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제한되는 것의 기준이 바로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지수함수는 뭘 찾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 점근선을 찾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왜? 지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이 0이 아니라서.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점근선을 가지고 우리가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세 번째 동그라미 칠 건 x가 하나일수록 y도 계속 똑같이 하나가 되는 증가함수잖아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가 커질수록 y도 똑같이 커진다는 것 자체가 절대 같은 값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같은 값이 되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동그라미 칠 건 1대1 함수예요. 그러니까 1대1 함수기 때문에 얘는 역함수가 있는 거야. 그 역함수가 여러분들이 곧 있으면 배워요. 그게 바로 로그 함수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역함수를 그래서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잡아주면 되고, 마지막 거는 그냥 이따가 여기 두 번째 것도 하나 그려주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그래프 다 이해됐어요? 사연이 벌써부터 빌드업 가는 거 아니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홍성이 됐어요? 응. 내가 이래서 오늘 대표형 1, 2까지밖에 안 나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1, 2까지밖에 안 나가겠다는 거야. 이거 함수는 처음 이거 배우실 때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생기는지만 알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만 알면 돼. 오케이? 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동일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제부터 초롱초롱한 눈으로 보세요. 자, 두 번째. 초롱초롱한 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로 봐주는 건, 그래서 얘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됐나요? 이번 진분수로 바꿔도 되잖아. 그래서 나는 여기는 y를 똑같이 나는 그래서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진분수로 볼게요. 돼도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양수니까 가분수가 와도 되고 진분수가 와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진분수가 온다 했을 때도 그럼 똑같습니다. 그럼 얘가 진분수야. 그럼 다시 여기 있는 x는 정의역인데 어차피 지수 자리에 있는 건 내가 제한이 있다 그랬어요? 아니면 제한이 없다 그랬어요? 제한 없다 그랬지. 이미 지수 정해서 끝냈잖아.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지수 어차피 실수까지 다 확장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제한이 없지. 그럼 얘네들은 제한이 없습니다.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세 개의 케이스로 나눠서 보면 되는데, 잘 봐. 얘가 마이너스, 얘가 0,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인데 여기 0제곱은 똑같이 나오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 0제곱은 무조건 뭐냐면 똑같아. 얘가 2분의 1의 0제곱이니까 얘는 마찬가지 1이야. 그쵸? 그러니까 0제곱일 때 1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왼쪽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얘가 뒤집어졌다는 소리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뒤집어졌다는 건 오히려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을 거냐면 얘 역할을 하고 있겠지. 맞나요? 왜? 얘가 마이너스를 받으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니까 얘가 2의 네모제곱으로 바뀌게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서 잡아주게 되는 그 2의 네모제곱은 여기서 플러스 역할이랑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테니까 오히려 더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숫자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하염없이 커져요. 숫자가 왼쪽에서 하염없이 커지고 있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은 그대로 얘가 2분의 1의 세모제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2분의 1의 세모제곱은 여기죠. 그럼 얘가 이렇게 와버리니까 결국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숫자가 커질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게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종합하세요.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얘는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그래서 얘는 뭐야? 오히려 이쪽 마이너스 쪽에서는 개 컸어. 근데 점점 1을 향해 내려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맞잖아. 절대값이 커질수록 함수값이 개 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멀리 떨어뜨릴수록 함수값이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떨어뜨려 아래로. 그러면서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돼? 하염없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근데 얘가 0이랑 절대 붙는다고 아니면 안 붙는다고? 안 붙는 상태야. 여기까지 가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도 결론 났잖아. 그럼 결론 났죠. 첫 번째 파스트 포인트. 점근선 바로 찾을 수 있다 없다? 점근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잖아. 또 어디야? 이게 또 점근선이 그래서 돼버린 거예요. 됐어요? 지수가 절대 0이 못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점근선이고 그럼 치역도 마찬가지. 얘가 진분수가 됐다 하더라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가 실제 진분수가 됐다 하더라도 얘는 현재 여기보다 위쪽에서 계속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위에서부터 그래프가 계속 그려지고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오면서도 어쨌든 0을 향해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얘 치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얘가 뭐냐면 y가 0보다 큰 쪽에서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얘 범위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라는 게 여기서의 포인트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만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건 얘가 x가 커질수록 y가 커지고 있는 중입니까? 작아지고 있는 중입니까? 얘는 x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래로 점점 떨어뜨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잘 봐. x가 커질 때 y가 작아지고 있으니까 이건 그래서 증가함수가 돼요? 아니면 감소함수가 돼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이럴 때 우리는 얘를 감소함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얘는 감소함수가 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감 다 잡혔나요? 여기까지 다 괜찮나요? 선생님 됐어요? 여기까지? 응. 그럼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마지막 여기까지 해서 어쨌든 우리가 정의역 찾았고 점근선 찾았고 치역 찾았고 그래프 모양까지 찾았고 얘네들이 다 1대1 함수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 됐죠? 근데 지금 여기 앞에 것도 그렇고 뒤에 것도 그렇고 같이 지나고 있는 점이 하나 있을 거야. 즉 기준점이라고 하는 고정점 같은 데가 하나 있어요. 야 급격하게 증가 감소하는 데랑 완만하게 증가 감소하는 데가 지금 현재 딱 갈렸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기준점 같은 애만 하나만 딱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게 마지막으로 잡아주는 게 바로 어디냐? 여기 지수가 0이 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지수가 0이 되는 그 순간 이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고정점이 돼요. 그래서 지수함수는요. 점근선도 찾고 고정점을 찾으면 그리고 여기 있는 밑에 모양이 뭐고 얘가 치역이 어느 쪽으로 얘가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라는 것만 파악이 되면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수월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것만 잘 찾아주면 되는데 그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그거를 연습을 좀 시킬 거고 그게 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을 통해서 계속 연습을 시킬 테니까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그럼 여기까지가 뭐야? 니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내가 다음 주까지 계속 얘기를 할 이게 지수함수입니다. 됐나요? 이게 내가 다음 주까지 얘기할 지수함수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여기 밑줄 그래프는 점 0,1을 지났는데 여기 0,1 밑줄 그으시고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0,1은 여기 밑에다가 적어줄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점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냐면 이게 바로 고정점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줬을 때 얘가 바로 이렇게 세 글자 고정점이라고 잡아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점근선 동그라미 치셨을 때 이 점근선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거 점근선이랑 고정점 구하는 방법을 쉽게 얘기해 줄게요. 그럼 너네 이거 봐봐. 얘네 둘의 고정을 잡았을 때 여기 얘네 둘의 기준을 잡았을 때 고정점은요. 지수가 얼마가 되는 순간이에요? 0 되는 순간. 왜? 지수가 0이 되었을 때 함수값은 무조건 밑이 뭐가 됐든 간에 고정이 되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 고정점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고정점은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그래서 고정점은 반드시 누가 0인 순간만 보면 되냐면 이렇게 지수가 0일 때만 봐주면 돼요. 끝. 그래서 지수가 0일 때 함수값 찾아주는 게 고정점이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런 다음에 점근선은요. 결국 생각해봐. 절대 안 되는 건 지수가 얼마가 되었을 때야?
1? 1은 되잖아요. 여기 있는. 그러니까 지수 형태로 돼 있는 a의 x제곱은 절대 뭐가 될 수가 없나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안 되지만 마이너스보다 제일 큰 애. 안 되는 것 중에 제일 큰 애가 누구야? 0도 안 되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왜? 얘가 양수의 거듭제곱이면 무조건 얘는 0이 아닌 무슨 숫자가 나와요. 양수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뭔가 양수가 나오는 상황인데 갑자기 얘가 0이 된대. 말이 안 되잖아. 음수도 말이 안 되지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점근선은 이렇게 적어줄래요? 그 점근선은 여기 있는 지수.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지수는 진짜 우리가 찾고자 했던 그 지수 형태에서 위에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얘 전체를 보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a의 x제곱이 0, 1대를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최대값.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함수값 찾아서 점근선 구하시면 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푸는지는 내가 조금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되고 그 전에 간단하게 좀 연습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1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함수 끝입니다. 이게 다야. 지수 함수는 여기만 잘하시면 돼요. 안 믿기죠? 진짜예요. 기초 개념은 이게 다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기초 개념 이게 다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가볍게 가볼까요? 여기 첫 번째 EX부터 갈게요. 자, 앞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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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고 끝내게. 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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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세요. 자, 값싸고 싱싱한 지수 함수가 왔어요. 자, 여기 보세요. 값싸고 싱싱한 지수 함수가 왔습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싸다, 싸다. 빨리 사고 가라. 자, 싸다, 싸다. 파격 할인 세일 특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세일 특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야, 여기 봐봐. 야,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우리는 두 개의 함수값 찾으래. F-얼마랑 F 얼마 찾으래? F3이랑 또? 그래, F-1과 F3을 찾으래. 야, 그럼 생각해봐. 우리 fx라는 거에서의 x는 실제 저기 있는 저 함수를 잡았을 때 문자 누구 자리에 집어넣으라는 소리랑 같은 말이야? 아, y야? 여기 x는 누구에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 x에다 집어넣어야지. 3 위에 있는 x에다가. 그쵸? 그럼 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저기 있는 요 3을 깔았을 때 밑에 있는 친구는 3. 지수에다가 마이너스 얼마를 깔아주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을 깔아주면 되니까 3에 마이너스 1제곱 구하라는 소리죠. 이게 함수값이지. 몇 분의 몇이야? 끝. 1번 끝. 자, 그러면 여기 F3이면 저기 지수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라는 소리니까요. 3. 그럼 3에 3제곱 계산하면 되잖아. 얼마야? 얘가 27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두 번째 거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그럼 3의 X제곱과 3분의 1의 X제곱은 어쨌든 둘이 서로 반대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역수 관계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하나의 초점을 맞춰볼게요. 그리고 얘네들은 요렇게 적어줄 거는 이렇게 둘은 연결해놔. 얘네들은 역수 관계야. 그러면 역수 관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칭 관계니까 그건 나중에 좀 얘기는 할게요. 알겠죠? 여기까지 이제 나중에 시험 대비 들어가면 얘기 좀 할게요. 이거는 시험 대비 들어갈 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3의 x제곱만 먼저 그려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잘 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지수함수에서는 결국 정의역은 볼 필요가 있다요? 아니면 없다요? 없을 거예요. 다 된다 그랬으니까. 치역은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얜 봐야 돼요. 제한돼 있으니까. 치역을 제한시켰기 때문에 점근선을 찾아야 돼? 찾지 말아야 돼? 찾아야 돼요. 됐습니까? 그 점근선이 치역을 제한해주는 범위일 거니까. 그래서 그거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고정점 찾아야 돼? 찾지 말아야 돼? 찾고 그 다음에 증가감소 관계만 확인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줬을 때 생각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우리는 제일 먼저 보실 거는 요렇게 우리가 판단해 주세요. 증가감소 관계인데요. 요렇게 좀 정리 좀 할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증가감소 관계부터 우리가 파악을 해주는데 정리 잘 하세요. 그래프 이렇게 그릴 거니까.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증가감소 관계부터 파악을 해주는데 증가감소 관계는 무조건 누구만 봐주면 되냐면 옆에다가 정리해 주세요. 증가감소는 무조건 밑만 봐주면 돼. 그때 여기 있는 밑의 범위가 양수냐 아니면은 양수냐 이런다. 1보다 크냐 아니면 1보다 작으냐. 즉 다시 하면 가분수냐 진분수냐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달라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밑을 판단해 주는데 그 밑을 판단해 주는 기준점은 이렇게 두 개. 그래서 가분수, 진분수를 판단해 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봤다시피 가분수일 때는 점점
플러스 지수가 될수록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진분수일 때는 플러스 지수일수록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도 파악을 했어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는 순간 바로 연결해야 돼요. 가분수는 무조건 뭐 하고 있냐면 점점 커지고 있는 증가함수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진분수는 바로 무슨 관계다라는 것도 찾아줄 수 있어야 되냐면 감소 관계다라는 것도 바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건 그냥 밑을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릴 건 3의 x제곱입니다. 그럼 3의 x제곱은 밑을 봤으니 3입니까? 아니면 3분의 1입니까? 3이죠. 그럼 여기 있는 3은 가분수입니까? 아니면 진분수입니까? 여기 있는 밑 3은 가분수예요? 진분수예요? 너의 이름은? 이거 가분수잖아. 1보다 크면 다 가분수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가분수니까 얘는 증가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분의 3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래서 증가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점점 위로 올라가게 그래프 그리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면 되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무슨 점 확인해 주냐면요. 점근선. 그래서 우린 여기 두 번째로 제일 먼저 확인하실 건 점근선입니다. 왜? 이 점근선이 가리키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치역 y값의 범위를 얘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여기는 치역의 범위를 얘기해주는 조건 점근선을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야 돼. 괜찮아요? 그럼 점근선은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요 3의 x제곱이라는 지수가 얼마가 되는 순간이라고요? 0. 그럼 얘가 지워졌다 꾀꼬리야. 그럼 얘 날라갔지. 그럼 얘 날라가서 3의 x제곱 지웠어. 남게 되는 숫자가 뭐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y가 3의 x제곱인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고 얘가 사라졌어. 그럼 남게 되는 숫자가 누구예요? 0이잖아. 아무것도 없지. 그럼 뭐야? y는 0이 기준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점근선이라는 거는 요 지수가 사라지는 그 순간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거보다 작은 건 어차피 다 안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럼 지수가 0이 되는 그 순간에 찾아주는데 그게 바로 얼마냐면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얘가 0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끝났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점근선을 구한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y가 0일 때를 찾는다. 끝! 이렇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0일 때를 찾아준다. 끝! 그렇게 찾아주게 되면서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가 바로 x축이고 그러면 치역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점근선에서 우리가 바로 연결하셔야 되는 건 치역입니다. 그래서 나는 치역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 0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얘네들을 계속 더한다잖아요.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가 아니잖아. 근데 여기는 얘가 계속 양수잖아요. 어차피 양수 거듭제곱 해봤자 무조건 양수잖아. 그럼 양수를 더하잖아. 그럼 계속 얘는 0보다 크겠냐 아니면 작겠냐? 크겠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치역까지 똑같이 쭉 연결하게 되면 그래서 y가 0보다 커질 수밖에 없대.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기 치역 범위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잡아줄 건 내가 무슨 점까지는 확인해 주면 된다 그랬냐면 고정점. 왜? 니치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똑같은 함수값을 갖게 하는 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니규? 이런 얘기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로 잡아주게 될 부분이 바로 어느 부분인가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여기 마지막으로 잡아주는 게 이거예요. 고정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고정점 그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진짜 말 그대로 여기 지수 x를 보는 거거든요. 그때 여기는 지수 x가 얼마가 되는 순간에 보면 된다고요? 얼마가 되는 순간? 그치, 지수가 0이 되는 순간이야. 그럼 지수가 0이 됐어. 3의 0제곱을 구하라는 거지. 얼마야? 1. 그러니까 그 고정점의 좌표는 0,1입니다. 그럼 이 4개 정보만 종합하면 끝나요. 그러면은 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고 그러면 이렇게 뚜두두두두두두 그렸을 때 그러면 나는 어쨌든 여기 0,1이라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점점 위로 올리면 되는 거잖아. 그치? 왜? 0보다 큰 쪽에서 그릴 거고 그래프는 점점 크게 그리라는 소리니까. 그러면 얘가 점점 위로 올라갈 테니까 어떻게 되냐면 끝. 이게 답인 거예요.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돼. 어려운 거 아니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3분의 1 x제곱도 아씨 1번 못하겠다. 이거 끝내자. 이거 하고 끝내자. 아씨 1번 못하겠다. 씨. 괜찮아. 대신 함수 이해하셨죠? 이해되지? 여기까지.
내가 이거 뻘소리 하는 거 아니지 지금? 뻘소리 하는 거 아니죠? 동현이 여기까지 이해되지? 네. 아 잠깐만, 나 지금까지 뻘소리 했냐? 야, 여기서 이해 안 된다고 하면은 내가 굉장히 허탈해져요. 이해됐어? 예. 확실해? 조금 그려볼 수 있겠어 이제? 재민이 여기까지 그려볼 수 있겠어 이제 그러면? 있겠어 없겠어? 아이씨, 불안한데? 괜찮아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볼게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평행 이동한 그래프부터 해가지고 자세하게 볼게. 야, 여기 보세요. 괜찮아. 지수함수의 인문이라도 했어. 그래도 인문이라도 했어. 그럼 나는 여기 두 번째 y는 3분의 1 x제곱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그려볼게요. 아직 대칭관계 이런 것들까지는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냥 일단 봐.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대칭관계 그런 것까지 얘기 안 할게요. 자, 제일 불안한 아이들 저 둘 먼저 시키겠습니다. 야, 재민이. 야, 얘 현재 밑은 얼마야? 진분수야, 가분수야? 진분수지. 그럼 얘는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요. 옆에 거 맞지? 이렇게 바로 체크하면 돼. 그냥 이렇게 읽으면 돼. 진분수잖아. 간분수. 간분수란다. 그래서 여기 있는 3분의 1은요. 진분수니까 얘는 감수. 이렇게 그냥 판단하면 되고. 동혁이란다. 동현이. 네. 얘 점근선 찾아봐. 이 함수의 점근선 찾아봐. 누구예요? 야, 지우, 내가 점근선은 누가 0이 되는 순간에 뭐라 그랬어요? y가 0이야? 아니면 지수가 0이야? 그치. 여기 이렇게 잡아줬을 때 얘 정확한 명칭은 지금부터 잘 이해하셔야 돼. 확실히 봐. 여기서 정확한 명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수 ax제곱이 0이 되는 순간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0이 돼서 날라갔다고. 그럼 남은 게 누구야? 얘가 지워졌어. 남은 건 0이잖아. 그래서 y가 얼마가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y가 0인 게 기준인 거야. 알겠지? 왼쪽 거랑 전혀 관련 없어요. 지금부터는. 알겠지? 정확하게 외울 건 외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나한테 바보라고 한 서연이. 그러면 안 적었는데. 그럼 저거 네가 좋은 거 아니면 누가 좋은 거야 저거? 아니 이름은 앞에 안 붙어요. 괜히 내가 부이잖아요. 누가 봐도 나의 시선 사정권 안에 있는데 지금. 야, 심지어 내가 항상 보고 있는 자리야. 너무 대놓고 썼잖아. 복수를 하겠습니다. 시야가 넓으시네요. 그 시야가 나름 넓은 편이라서. 그럼 얘 치역 찾아봐. 그럼 여기에서 이 범위에서 치역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0보다 커야 돼요. 맞아요. 얘 3분의 1 x제곱도 어쨌든 계속 더해가는 거고 양수를 계속 더하는 거거든. 0을 기준으로.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양수를 기준으로 계속 더하니까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야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마지막 홍선이 그걸 보고 되게 좋아하는 우리 홍선이 킬킬킬 거리고 있는 너. 얘 고정점 찾아봐. 몇 컴마 몇이에요? 그러면 이 함수에서의 고정점은? 0, 0콤마? 야, 여기에 0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x에 0을 넣는 거잖아요. 지수가 0이 되는 순간 실제로. 됐습니까? 그래서 0,1. 됐어? 그럼 봐봐. 끝났네. 야, 이거 그리고 끝낼게. 봐봐. 그럼 여기 0,1을 그대로 잡지. 근데 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랬지. 근데 0보다 큰 쪽에서만 그린다고 했지. 그럼 점점 떨어뜨리기만 하면 돼.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돼. 이게 답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3의 x제곱이 여기 있는 얘 보라색처럼 그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3분의 1의 x제곱은 여기 노란색처럼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면 게임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엔 얘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알겠죠?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에 대한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 다 나가고 최대 최소 다음 시간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갈게요. 근데 거의 안 들어올 것 같기는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종 치면은 넘어가시면 돼요.